안녕하십니까, 공약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4회에 있는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라는 요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완서 작품은 지금까지 모의평가나 수능에 2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언제 나왔냐면 2005학년도 9월에 엄마의 말뚝, 유명한 작품이죠. 엄마의 말뚝이라는 요 작품 중에서 2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 수능에 박완서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남옥이라는 작품이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두 편이 나왔는데, 박완서 작가는 지금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이 출제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나오는 작품들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나 내용 흐름, 중심 인물, 사건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버프 받고 시간 좀 더 단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요. 자, 여기는 이 작품도 제가 일단 읽고 나면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줄 건데, 그리 길지 않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박완서의 단편 소설들 중에서 한 편이고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라서 일단은 여기는 요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는 요 작품 정리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저 앞쪽에 지금 올해 이번 수능 특강에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몇몇 있는데, 앞에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극문학 한 적 있지, 그지? 거기는 그 작품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실제로 노년 문학의 성격과 특징이라는 제목에 나이가 보면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편의상 여기는 이 나는 읽지 않고 여기는 환각의 나비만 읽고 여기는 이 작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어차피 이거 문제 푸는 데는 작품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다시 한 번 더. 자, 요렇게 나와 같은 글이 나왔어. 지금 여기는 이런 글. 이런 글은 반드시 읽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발췌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골라서 따서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나를 가지고 단독으로 보는 사실일치 문제 이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감상의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는 이 작품, 그러니까 얘가, 왜냐하면 이 나가 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이는 몇 해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재미나게 살고 있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영탁이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게 뻔했다. 그러니까 즉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지금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꺼릴 것이라는 거야.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라. 이렇게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는 건, 영주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아들이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저편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결국 여기서 가부장적 가치관, 그러니까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이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여기 어머니가 치매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 힘든 거예요. 자,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책과 오락가락 해가면서도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영탁이를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탓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싫어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야.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야.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곧 모시러 오마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어.
어머니는 이제 공간에 보따리를 싸놓고 안절부절을 못했어. 우리 아들이 데려온댔는데 야가 왜 이렇게 늦나? 걸핏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대합실에 발이 묶인 사람처럼 초조하게 창밖만 내다보기도 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지금이 더 힘든 거야. 참다 못해 영주가 먼저 옳게 하고 직접 단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다. 결국에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죠. 그러나 어머니는 영탁이 내서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으로 돌아오고 말았어. 실은 버티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영탁이 내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둔촌동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실은 버티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는 뭐 한다고?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돌봄을 받지 못했어.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 갔으니까 못 버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다시피 한 영주는 매일매일 문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그럴 적마다 야, 나 과천 갈란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이 과천 갈란다. 과천이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 과천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들래도 딸래도 아닌 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과천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식들로부터 벗어난 곳으로 과천을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오해를 한 거야. 자기 데려가라고. 과천 좀 데려다 주려무나 말밖에 안 했다. 그 말은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과천은 영준애가 둔촌동 오기 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영탁이나 그의 처는 그 말을 딸내로 가고 싶다는 소리와 같은 뜻을 알아내려 했다. 그러니까 자 여기다 밑줄 한번 꺼볼게. 과천은 영준애가 둔촌동으로 오기 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영탁이나 그의 처는 그 말을 딸내로 가고 싶다는 소리와 같은 뜻으로 알아들은 듯 했다. 그러나 두 내외가 다 영주한테 모셔가라는 소리는 추고도 안 할 것처럼 깔끔하게 굴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동생 내외한테서 모셔가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야속할 만큼 영주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게 불편했다. 왜? 엄마가 지금 우리 집 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영주도 어머니의 관천 상성을 딸내 집으로 다시 오고 있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거 둘은 어머니의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이해됐죠? 어머니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어머니는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다른 데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 온 수많은 세월을 잊지 않고서는 차마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애소였다. 그러나 영주는 줄이 참듯 참았다. 자, 여기서 영주는 줄이 참듯 참았어. 왜 참았냐 하면 일단 첫 번째 모셔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존심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내면적으로 보면 그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내켜하지 않았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모셔가라고 빌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하는 영주의 양심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영주의 양심, 요거랑 앙심과 한번 모셔온 이상 누나가 이걸복거리나 하면 모를까 다시 어머니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탁의 고집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같은 것이었다. 왜? 이건 결국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도 딸내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치욕이나 간영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모시기로 한 것은 자기들이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딸내에 의탁해서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 하나 안 되는 치욕이라는 관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관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뭐에 잡혔냐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자존심 싸움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고 하는 중세는 하루를 더해갔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진 거야. 여기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 뭔가 의무감에서 모실 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정한 의미로서 어머니를 좀 사랑하고 존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불안한 내면 심리를 알 수 있어. 불안한 내면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자기를 진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걸로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나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데 과천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 지능이 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내서 딸내로 딸내서 아들로 보따리처럼 옮기다니 여기도 저기도 아닌 가천이나 완충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결국에 과천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 아들내로 가겠다 딸내로 가겠다가 아니라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어디 과천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내달라고 지금 보채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것이 어디를 과천을 고집한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예요. 아들 딸넷이 다 싫어. 아들에게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다. 그러나 영탁의 처가 이번엔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놓았는지 어머니의 탈출은 번번이 그 단지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단지의 분야회장이어서 발이 넓은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놨는데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놓았어. 멀리 못 가게 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영탁처의 비인간성을 알 수 있어. 외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아들 영탁내에서 딸 영준내로 오는 어머니는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어머니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영준은 어머니를 찾던 중 어느 외딴 집을 보게 돼요. 이때 어떤 외딴 집은 어디에 있는 외딴 집? 과천에 있는 외딴 집이야. 이 마을에도 포스터를 붙여놓을까 하다가 문득 저만치 외딴 집이 보였다. 요새도 서울공교처럼 옛날 집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다. 문화적인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먹은 귀살스러운 옛날 집인데도 영준은 이상한 힘에 이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추춤거렸다. 느닷없이 하숙치던 종암동 집이 생각이 났다. 그냥 생각이 난 것뿐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았다. 헉하고 숨을 들이쉬면서도 천계사 포도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부끼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보았다.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왜? 어머니를 여기서 찾았으니까. 마루 천장에 연등과 금빛 부차가 그 집의 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에 시골의 살림집과 다를 바 없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는 두 여자가 도란거리면서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이게 지금 누구냐?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야. 이 부처님 앞 연등 앞에서 이렇게 두런두런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었어.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 보긴 힘들지. 이것이 결국 평화로운 모습의 평화로운 모습의 어머니입니다. 평화로운 모습의 어머니를 여기서 만난 거야.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의 둘레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라.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는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대. 결국 그 뒤에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리하면 여기는 지금 어머니는 결국 평온과 안식을 회복한 거야. 안식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삶의 끼가 안긴 천진 덩어리일 수 있다니 암만 해도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래. 그러면 여기는 현실은 결국 누가 서 있는 곳? 영주가 서 있는 곳이 현실이라면
어머니가 있는 곳이 결국 환상이 되겠죠.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왜? 환상이라서. 그녀가 딛고 있는 것은 현실이었으니까. 현실과 환상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실은 자기가 사 있는 곳, 환상은 어머니가 있는 곳, 그 사이는 아무리 지척이라도 서로 투명해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였대요. 그러면 얘를 별개의 세계로 인식한 것은 결국 저런 어머니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작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작품은 결국 갈등은 영주와 영탁이죠. 여기서 둘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 결국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야. 어머니를 모시는 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잘 봐. 1번. 일단 둘 다 지금 가부장적 가치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건, 자, 다시. 결국 이건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다른 사람의 눈치, 체면 때문인 거야. 그러면 결국 어머니에 대한 어떤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실제로는 모시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모시는 것을 내켜하지 않아요. 내켜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머니를 이리저리고 저리 돌리고 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 소설의 과천은, 여기 소설에서의 과천의 의미는 이러한 자식들의 심리를 간파한 어머니의 대안이었어. 됐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천계사 포도원은 어머니의 평안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회복한 공간이 되겠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소설을 통해서 결국 가족들의 위선적인 모습,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데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자, 내용 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요. 어머니는 영탁이네로 가기 위해 영준의 집안 식구를 외면하는 시선을 보인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영탁이네로 간 후에도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지 못했죠. 영주는 어머니의 지능이 완전히 퇴화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 있지. 영주는 어머니를 기꺼이 모시려 하지만, 여기서 기꺼이 모시려 하지만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장남인 영탁을 배려한 거 이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야. 자기 또한 어머니를 뭐 한다고 그냥 내맡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회한. 여기서 회한이란 건 뭐냐면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후회를 드러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A하고 B를 보면 A 쪽은 어머니가 지금 이제 아들네로 가서 다시 딸네로 돌아오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B 부분은 딸이 지금 찾아다니다가 엄마를 마주친 장면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 A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인물의 회한이라 한다 그러면 A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B는 안 되죠. 모두 서술자가 인물의 바라이도로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세계관을 평가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A에 있는 B와 될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서 심리적 갈등 양상은 결국 어머니를 모시냐 마냐의 문제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과거에 일어난 곤혹스러운 일을 토로하는 방식을 통해서 두 인물이 공유한 과거의 경험을 비교하는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나의 관점에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정답 바로 갈게요. 정답은 2번이죠. 여기서 지금 니은의 영탁이 어머니를 곧 모시러 오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 니은에 이런 발언을 했대. 한 것에서 영탁의 여기서 초점화자인 영탁의 시선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꺼려하는 영주의 의식이 포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초점화자는 영탁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영주이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영주의 의식이 포착됐다기보다는 영탁이가 이걸 빈말로 한 것이다 하는 영주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 영주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주의 시선. 됐습니까? 1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것도 바로 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옛날 집은 딸 영주에게서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한 수많은 세월의 고통을 환기하는다는 곳에서 영주에게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한 장소이군 그랬어. 여기서 환기된 건 걸려 있는데 이게 세월의 고통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이게 세월의 고통도 알 수가 없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옛날 집은 천계사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천계사 포도원. 천계사 포도원이면 엄마와 재회한 공간이니까 상실 아니죠. 상실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 됐습니까?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전체적인 내용 그렇게 길지 않고 갈등 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